네, 운전 네, 커피 운전 커피 한 정말. 잔. 네, 오랜만에 또 한 잔 하시고요. 자, 다 먹었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마 양 시장 모두 플러스로 플러스 예상가가 미국을 반영하죠? 나오는 것 네, 같죠?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1.5포인트 정도 올라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네. 강세로 이제 좋은 출발 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한 10초 남았는데 현재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한 1.6% 정도, 예, 지금 출발했습니다. 1.6%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어제 뭐 주인공이었죠. 그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2.3%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4위 계속 지금이라도 좀, 사야 네,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네. 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포스코는.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약보합 출발을 좀 해서 부진하게 출발해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2% 정도 올랐고,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어제 역시 좋았던 그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추가로 3%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던 기업들이요, 오늘 오전 출발은 확실히 더 좋은 그런 좀 흐름으로 출발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이제 강세 종목의 좀 특징주들 좀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오늘도 어제 그 상한가 갔던 포스코 인터가 오늘도 9% 이상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워낙 좋더군요. 네,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또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한 5%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3.4%, 두산바켓이 오늘 3% 정도 올랐고, 방어주인 삼성화재가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굴삭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가 각각 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선업체인 LS도 2.5%,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정제마진 오르고 있어서 SOL도 오늘 2.2%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스물스물 올라요. 네, 지금 78달러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저거 팔자 모이면 또 인플레 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SKC가 2%, SKI 테크놀로지가 한 2% 내외로.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인데,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일부 굴삭기 회사랑 이제 정유 회사들이 좀 네. 강세가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오전에 드리고 싶고, 반면 오늘 좀 이제 하락하는 좀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폭의 하락세는 좀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어제 한미반도체가 오전에 급나가다가 한번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3.6%. 그게 대표적이군요. 이제 배터리냐 반도체냐 할 때 네. 한반 같은데 이제 네.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구나. 근데 어제 좀 오전에 빠졌다가 어제 장중에 그 대표이사가 사자마자 공실됐어요. 10억 원 장내 매수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5일 안에 하면 되는데 네. 바로 매수 그 공실돼 버렸더라고요. 10억 원 정도. 샀다. 예. 그러니까 바로 내가- 공시한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지. 예, 그건 이제 5일 안에만 하면 되니까. 바로 하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공시 나오고 좀 주가가 한번 음. 반등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오전에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전 출발은 코스피 쪽은 약간 그 올랐구나,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도. 거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 네. 그리고 HMM이 오늘 3%,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대덕전자가 마이너스 2.5%, 이수 페타시스가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기업이죠. 덴티움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내외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영업무역이 1.7% 내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도체가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오전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어제 40만 원 넘고 오늘 추가로 1.7%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는 조금 출발이 부진합니다. 1.8% 하락을 네.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9고요. LNF가 2%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시총 5위로 올라선 그 포스코 DX가
오늘도 9%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포스코 앞에 좀 붙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승세 어제하고 비슷한데.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기업들은 일단 역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강원에너지도 요게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강원에너지요? 예. 여기가 아마 그 약간 보일러 쪽인가 제가 그 발전소에 필요한 네. 그 이제 보일러 만드는 기업으로 제가 얼핏 좀 기억은 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수산 리튬 자회사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리튬 관련주로 이제 그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7.6%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 나노신 소재가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7%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고 제이오 역시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죠. 오늘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테마가 이게 이제 보톡스 필러 만드는 기업인데 어제 공시 통해서 임상 시험 결과가 좀 괜찮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3.7%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윤성 FNC 2차전지 장비도 좀 올랐고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도 2%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좀 하락하는 이제 기업들은 일단 팩트론 요새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한 3%, 한 4% 내외 좀 하락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이 ITM 반도체가 마이너스 2.5%, 박셀바이오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좀 바이오 쪽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바이오 참 오래 쉬네요, 그죠? 예.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마이너스 1.9, TSE가 마이너스 1.9, 인텍플러스가 마이너스 1.8. 인텍플러스 어제 교수님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인텍플러스? 네, 검사 장비. 반도체죠. 예, 맞는 거 같네요. 패키징. 예. 네, 패키징.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라 이거죠. 오늘은 좀 빠지겠어요. 오늘 그 한미반도체 빠지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대부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해서 동반해서 약간 밀리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일단 그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반도체는 하락을 하는 그런 오전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네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도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팔고 개인이 좀 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4,400억을 좀 팔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시작하자마자 근데 뭐 쏟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3,600억이 철강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포스코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포스코를 아마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외에 화학업종 여기도 2차 전지겠죠. 그 전기전자도 팔고 있습니다. 373억.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조금 외국인들이 일부 파는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이제 운수 장비 쪽 약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자동차가 오늘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외국인이 사는 것 같고 반대로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4,500억 순매수인데 그 중에 3,200억을 철강주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이런 순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외국인 기관 편 먹고 개인 하고 이렇게 저거 수급 싸우고 있구나 보니까. 근데 개인 투자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 기관은 오늘도 조금 파는 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도 저 포스코를 철강주로 생각하나 봐. 예.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로 예, 생각하고. 예.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로 갔다고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섹터 쪽으로는 가장 좋은 출발 보이는 일단 섹터는 그 알루미늄 박 관련된 그쪽 좀 섹터들. 예, 그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유업종은 아무래도 이노베이션도 강한데 오늘의 S-오일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 보니까 정유 이제 어떻게 보면 1, 2등 기업들이 다 급등하면서 정유주가 또 두 번째로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에너지가 속해 있는 그 이제 리튬 관련주들 여기에 뭐 여러 업체들이 좀 속해 있죠.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도 다 급등하고 있고 2차 전지 셀도 오늘 이노베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주도 좀 차별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 혼자만 그냥 거의 가는 지금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사주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포스코 말고는. 상사주는 거의 못 가고 예. 지금 포스코인 혼자 그냥 거의 독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 코퍼레이션이 오늘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1.5%밖에는 좀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역시 뭐 어제 포스코의 날이었는데 오늘 일단 동국제강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1% 정도에 불과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한 4% 정도. 자꾸 업종으로 해석하면 네. 해석이 안 된다니까. 예. 근데 여기 속해 있어요. 그냥 일단 철강 업종에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어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오늘 0.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철강주는 다 오르긴 하는데 현대제철 저 주주 게시판에도 막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리튬 안 캔다. 응? 같은 철강인데. 네. 철강이면 또 문배 철강이죠. 갑자기 문배 철강이야. 아 저는 이게 아침만 되면 배가 아파? 아 이거 문배 육개장 칼국수? 아 그 생각이 근데 많이 납니다. 너랑 나랑 저 정프랑 나랑 진짜 틀리다. 문배 육개장 칼국수를 생각하냐? 나 문배주를 생각하는데. 확실히 어떻게 문배 육개장 칼국수 생각하니? 아 맛있어요. 육칼. 어? 아 자, 문배주. 저희 용산 쪽에 있잖아요. 네. 네. 아, 배고프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리고 사료주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료? 예, 오늘 밀 가격이 급등해서 음. 그 러시아가 또 이제 공격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인 또 좋겠네. 오늘 예, 국제 밀 가격이 아무튼 새벽에 크게 오르는 바람에 사료업체들이 다 일제 오르고 역시 육계 관련주 여기에 이제 팜스토리나 할인 같은 기업들도 오늘 그러니까. 예,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랑 일부 이제 사료 육계 쪽이 좀 강한 가운데 건설 기계 좋네요. 예, 건설 기계 좋고 얘기 좀 해줘. 예. 요즘 좀 소외받고 있고. 아니 아까 그렇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건설기계 오늘 좀 건설기계. 괜찮다고. 예. 네. 그러나 이제 이 외의 업종은 되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예. 나머지 섹터는 다 부진하고 일단 항공주가 오늘 좀 좋지는 않고요. 그 TA 항공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좀 약간 어닝 쇼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가까이 급나가다 보니까 어니 에어- 쇼크? 예, 실적이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왜? 기대는 좀 그러니까 운임 가격이 음. 좀 이게 2분기 좀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내려가면서 일본 엄청 한다는데 왜?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하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 눈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스 나니까 이제 네네. 시장에서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부산, 진에어까지 동반해서 같이 빠지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기업들이나 오늘 바이오 회사들 대부분 좀 부진하고 또 AI 챗봇 관련주도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좀 약한 그런 모습이고 또 해운주 계속 HMM 좀 빠지면서 부진하고요. 컨텐츠 기업들이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뭐 게임, 드라마, 영화 관련주들 여전히 약한 상황이고 인터넷 대표주도 지금 카카오가 전혀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인터넷 주들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항공주 빠지다 보니까 여행업종도 약간 부진하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반도체도 오늘 아직까지는 좀 이게 쭉 시황을 이렇게 쭉 네. 설명을 하면은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목조목 그 저거 했는데 이제 채팅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관심이 안 가. 2차 전지하고 전지. 포스코 네, 어? 그죠. 2차 전지 무조건 거기만 딱 보이니까 그죠? 네, 완전 그럴만 네. 하죠. 근데 그죠. 뭐 최근에 네. 그 주가 그러니까 주가 뭐 아니, 딴데 관심이 안 가. 있든 없든 거기만 보고 있어 지금 네. 보니까. 그죠. 없는 사람들은 네. 약간 좀 짜증도 좀 나고 있는 사람들은 좋으면서도 뭐 약간 뭐 불안함도 어떻게 해야 좀, 되나. 네, 네.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2차 전지 사료 빼면 뭐 거의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김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중국이 환경 규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공업 중점 영역 에너지 효율 벤치마크라는 뭐 그런 통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정유나 이쪽 좀 그 탈탄소 요거 대비 안 하면 설비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중국의 좀 헝리, 시노캠, 시노팩 같은 굉장히 유명한 그 정유화학 업체들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기준치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말 이후로 가면 중소형 회사들도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에너지 효율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 폐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좀 중소규모 플랜트가 설비 폐쇄 들어간다면 중국의 에틸렌 공급이 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석유화학 가격에는 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석유화학 업황이 좀 좋지는 않은데 중국의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거는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로 좀 넘어가서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오늘 좀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률을 추월한 지금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거의 삼성전자가 위에 있었잖아요. 저 빨간색이 지금 보면 지금 검은색이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HBM 때문이겠죠. 당연히 이제 HBM 지금 가장 높은 점유율을 또 하이닉스가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분기 디램 업황은 아직은 좀 저점을 통과하는 중인데 AI양 HBM 이 수혜 여부에 따라서는 수익성 격차가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HBM을 섞은 거죠. 블렌디드. 요거 이제 판매 공급 단가 변화율인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마이크론은 10%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플러스 9%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부진할 때 모두 안 좋았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위로 튀는 건 거의 사실 좀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만큼 하이닉스가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HBM 쪽에서. 그래서 AI가 실제로 이제 실체가 보이는 거죠. 아, AI 반도체 잘하는 기업이 돈 버는구나. 요걸 좀 명확하게 이 메모리 쪽에도 보여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상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BM3 메인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좀 가장 빠르게 회복돼서 3분기에 아마 디램 쪽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요게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HBM2E거든요. 요 버전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로 가죠. 요게 이 8층짜리 아파트 세우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요게 메모리를 12층으로 쌓는 건데, 요게 이제 가격이 이제 DDR5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요게 이제 주요 그 AI양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채택할, 뭐 지금 채택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메모리 쪽인데, 뭐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인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HBM 버전을 계속해서 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시장을 뭐 놓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좀 예상되는데 HBM3는 아마 내년에 아마 이제 시장 진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HBM이 또 좋은 점이 ROI라고 투하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데 이게 후공정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공정 대비해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30에서 35%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용은 절감되는데 가격은 6배에서 8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로 인한 HBM을 그냥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제 분명히 앞으로 업황은 또 회복이 될 텐데 과거의 모바일 데이터 센터 사이클처럼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한동희 연구원의 의견은 좀 그렇게 굉장히 좀 AI 패러다임을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포스코 아까 시작보다는 조금 부합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포스코 그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거는 오케이. 네. 예, 그런데 포스코라고 다 오르는 거는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아까 포스코 상장사가 그거밖에 없냐 했더니 KOTC라고 있거든. 아 예. KOTC가 뭐냐면 코넥스 가기 전에 네. 예, 그 시장이 있어요. 거기 포스코 ENC가 상장이 돼 있어. ENC. 그게 이제 포스코 건설이야. 건설. 예. 야, 그것도 지금 8% 올랐다. 더 샵 만드는 데 있잖아. 아니 이유 그럴만하죠. 아니 다른 데 가서 사고 치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등 어? 아, 이름이 좋잖아요. 포스코. 뭔가 이렇게 잘 지을 것 같고. 근데 한 포스코 그룹이 한 2007년에 거의 대장주였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아니 된 근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언제지? 그 벌써 작년이냐? 그 뭐예요? 기자들이 저기 아르헨티나 네, 그 염호 여모. 올해 아니에요? 올해인가? 올해 초. 올해 총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 올해 총. 네, 한 4월, 3월. 야, 근데 포스코 그룹이 자원 개발을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인정해야 돼. 네. 아, 그럼요. 응? 다른 거예요. 인정해야 돼. 이게 뭐 1년, 2년 후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근데 왜냐면 5년, 10년 걸리는 거. 전 세계 철강업체 중에 거의 유일해. 아, 이렇게 뭐 자원 개발하고. 네, 하면서. 어. 이거 원래 앨범알 같은 건 본업이 그거잖아요. 본업이 그거지. 네, 본업이 그건데 응, 이 포스코는 리튬을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거든요. 응. 꽤 오래됐죠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게 뭐.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인정 받아야죠. 네. 아, 그 포스코는 순살이 아니라서 오른다는데. 네, 이게 메인 저 뭐 브랜드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사고 안 치고 응. 만 있어줘도 약간 그리고 좀 포스코 더샵은 약간 좀 고급 이미지 아니에요? 더샵? 송도에 많지 집중적으로. 아, 포스코 더샵이? 음. 아 그래요. 송도에 쨍리라고 있거든. 쨍리. 쨍기는 뭐예요? 쨍리 클라우스 골프장. 그 포스코 거잖아. 아 그래. 포스코가 샀어 최근에. 좀 포스코 더샵은 약간 그냥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는 조금 그냥 어감 자체가 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예. 뭐든지 다 고급스러워 보여 지금은. 아 그럴까? 그럼. 맞아. 예. 포스코 더샵. 더샵을 다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를 유독 강조하는 거는 아, 자기는 처음 듣는다. 어. 그래요? 포스코 더샵 약간 좀 고급스러운 건 더 H, 아크로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 자이. GH도 좀 그렇고 아니 자이 그러니까 레미안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레미안 뭐 롯데 캐슬 롯데캐슬. 난 롯데캐슬은 뭐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런 거보다는 약간 더샵이 조금 음. 반올림 정도? 살짝 반음 높은 느낌? 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이제 아파트 이름도 좀 미래 이런 걸 좀 달아서 포스코 퓨처엠 뭐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IBK 투자증권의 김태현 연구원 이것도 참 이제 누구도 관심 없는 업종이긴 한데 음식료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이런 좀 내용의 음식료 왜요? 예, 이게 안 좋잖아요 사실 최근에 어? 워낙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가격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일단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하반기에 음식료 업종 분위기가 좀 급반전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지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고 관련된 내용은 좀 굉장히 긴데 좀 이제 몇 개만 좀 제가 추려왔거든요. 근데 일단 라면은 여전히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은 왜냐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해외 매출이 절대 계속 일시적이 늘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뭐 라면 업계가 가장 성장폭이 클 거니까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제가 또 꾸준하고 5년 내에 스파게티 넘었습니다. 라면이. 스파게티요. 아 스파게티가 지금 더 위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라면보다 스파게티를 더 먹지. 음.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근데 음. 우리가 그때 라면 한 번 먹으면 뭐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 야, 그거 쇼츠가 100몇십만 조회 나왔더라. 아 그래요? 봤어? 우리 셋이서 한 거 있잖아. 아, 일본 우동은 참치 한 번만 먹어도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쇼츠가 네. 120만 조회인가 나왔더라. 아 그 댓글이 8,000개가 붙었더라. 라면은 맞죠. 응? 네. 그 라면을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어. 라면이 보니까 이게 그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그거가 이렇게 끓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국물도 좀 이렇게 탁해지고 하고 여러 가지 저 단점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은 거의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기술적으로 맛의 밸런스도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게 경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원래 경쟁. 삼성라면 삼성라면이? 원래 포스코 라면 하나 나오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삼양라면이 원래 거의 네. 독점하고 있었는데 네, 닭고기면 롯데라면이 들어온 거야. 롯데. 원래 롯데라면인데 롯데라면. 그게 농심라면이었거든. 왜냐면
형이 못 쓰겠어.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이 네. 신춘호 회장한테 준호야, 야 준호야 그 롯데 준호하고 싶냐? 롯데는 아니다 아이가 딱 그러니까 에이 형 진짜 농심을 만든 거야.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제 구봉석 곽규석을 쓴 거지 그때. 예. 형님 먼저 아웃 라면? 먼저. 예. 형님 먼저 아웃 먼저 소고기라면. 하면서 예. 딱 했는데 거기다가 딱 들어온 게 저거잖아요. 오뚜기, 오뚜기. 예, 팔도 등등이 들어와서 경쟁 체제가 되어. 한국 야쿠르트 빼놓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게 이제 난 핵심이라고 봐. 아 포스코 더면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지금 못 줬다니까. 아 좋은데 포스코 더면. 아 이제 진짜 이 서양 사람들이 매운 거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못 참지. 이게 원래 못 먹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은? 못 참. 아니, 라면? 네, 아니 매워가지고. 아. 한국 라면 맵잖아요. 일본은 안 그런데. 살짝 덜 매운 것 같더라고. 수출품이. 아 수출품이. 아 그리고 이 수출은 제가 볼 때는 그 오뚜기 진라면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왜? 순한 맛 진라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외국인들도 그냥 뻑뻑 넘어가니까. 단순한데 그 불당면은 뭐야 그러면? 매우 죽은데. 아니 불당면은 지금. 아 근데 그 불당면은 그러네. 근데 그거- 불당면은 불당면은 약간 조금 아시아가 좀 높죠, 그래도 비중이. 아니 미국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그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입을 우리 라면에 맞추는 게 편하다니까. 아니 근데 그 불당면은 제가 먹어도 매워요 솔직히. 그래서 걔는 약간 좀 챌린지용, 뭔가 이렇게 도전용 이런 쪽으로 가고. 아니 근데 매운 게 필요하다니까. 왜냐면 내가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만선호프를 갔어요. 힙지로에. 네. 만선호프 알죠? 만선, 네. 네 만선이죠. 그 동네 다 보니까 모든 건물이 다 만선호프로 바뀌었더라. 그 동네를 다 사버렸대 만선호프 만선이? 사장님이. 근데 노가리가 1,500원이야. 노가리가 한 마리 1,500원이라니까. 진짜요? 그 너무 싼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맥주 3시간인데 맥주 딱 500씩 시켜 노가리 3마리 시켰거든. 네. 와 고추장이 내가 먹어본 고추장 중에 제일 매운 거야. 계속 술을 먹게 돼. 그래서 노가리와 고추장을 이제 미끼 상품으로 해가지고 맥주를 엄청 먹게 만들더라고. 매우니까. 아침 내내 배 아파서 힘들었. 무려 2,500cc를 먹었잖아. 아 그래요? 또 많이 또 힘드셨겠네. 그 집 상술이 노가리 1,500원에 후딱 가가지고 그걸 막 먹다 보니까 맥주를 계속 먹.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지금 중독 상태인가 그런가 봐요. 왜냐면 이 얘기 듣고도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그럼 많이 아침에 배 아프셨으니까 힘드셨겠다. 포스코 헐딩스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와 이게 나는 미쳤나 봐. 병이야 병.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헐딩스 약간 경경용문데. 그러니까 아직 안 샀지? 뭐요? 포스코. 포스코? 응. 아니 이미 샀다 좀 팔았어요. 그래서 가는 거구만. 좀 팔았는데 이거 뭐 만족하고 팔았어요. 야 그마저도 1,000원이었다네. 500원 오른 거라네. 야 그러면 거기서 뭐 그러니까 그 노가리가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노가리와 고추장으로 맥주를 많이 드시게 하는 거군요. 맥주가 엄청 남지. 그래요, 맥주는 맥주는 그거 엄청 남는 거야. 생맥주 그거 엄청 남지. 와, 뭔 일이야? 왜? 현대 인프라 코어가 10%. 네 오늘 호호 이런. 건설 기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뭐 찍으면 가는구만. 고맙습니다. 인프라. 모르겠어. 야, 인프라 코어가 10%씩 가는 친구가 아닌데 그죠? 네. 고맙습니다. 이 여유. 인프라 코어.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쭉쭉 가주시고. 자, 계속해 주세요. 예. 남았나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라면 얘기하다. 라면. 라면의 라면. 성장은 이제 그날 라면 구조적이다. 먹자. 근데 여기랑 이제 좀 약간 반대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쪽이 맥주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맥주 경쟁도 격화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네. 하이트젤로랑 오비 맥주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뭐 다투고 있는 시장에 지금 일본 맥주가 다시 부활을 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이 예전에 아마 2019년에 그때 일본하고 좀 관계가 안 소부장. 좋아지면서 그때 아사히 맥주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거기 그 이 편의점에서. 그랬죠. 예. 근데 요새 다시 또 보이고 있고 실제 좀 맥주 수입 증가세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일본 맥주 수입액이 3,222만 달러로 아마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2014년 정도 수준까지는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맥주 수입액이 일본 맥주 수입액이 이 밑에 있는 건데 급격히 떨어졌다가 2%까지 떨어졌거든요. 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수익 금지도 한 네, 거죠. 거의 이제 거의 자율적 네, 수익 네, 금지라고. 자율적이었죠 거의. 그러다 지금 이제 여기 15%까지 많이 회복됐고 올라왔네. 아마 14년 수준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좀 회복될 걸로. 그러니까 이 보면 실제 데이터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요거에 하이트질러한테는 좀 악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일본 맥주 좀 잘 팔렸을 때 그때 좀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맥주 부분에서. 아 그리고 요즘에 맥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이 폭탄을 안 드시더라고. 아 폭탄주. 맥주는 폭탄을 먹어줘야 되거든. 이 타서 먹는 그 해가지고 이걸 먹어줘야 되는데 요즘 20, 30대들이 말아먹는 그 문화가 없어. 뭘 먹어요? 그냥 그 요즘에 물에 희석시켜서 먹는 거. 그거 있잖아.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로 가. 그러니까 맥주하고 소주를 먹고 뭐 양주하고 소주를 먹고 아니 맥주하고 소주를 뭐 이렇게 맥주가 이제 주 베이스에다가 그지 네. 소주를 넣고 양주를 먹는 게 이제 우리 세대 그 이 맞아요. 사람들은 뭐 한 다음에 탄산수에 뭐 이렇게. 탄산수에 수육 섞어 먹고 뭐 이런 거거든. 소주도 일품질론이 뭐 하이엔드급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은 다 물에다 희석시켜 먹어. 그러니까 맥주가 그러겠네. 원래 뭐 딱 그럼 딱 들어가면 식당에서 뭐 드려요 그러면 테슬라 주세요 딱 그러잖아. 테라. 좀 기본으로 하여튼 뭘 해도 깔아 먹었는데. 네, 테슬라든 아니면 처음처럼이든 그지? 그래서- 이슬 뭐지? 처음처럼하고 또 뭐야 있잖아. 카스처럼. 아 가스죠. 그 조합이 딱 저건데 요즘 2, 3대 그거 안 먹더라고. 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침부터. 그럼 계속 뭐 만소노프 술 얘기 또 이것도 술 얘기 계속 술 얘기만 하니까 아침부터. 아침 지금 아직 9시 반인데. 야, 원래 네. 골프장 가면 또 술 첫 얘기. 번째 그 집에서 소주 먹. 나 그런 사람 7시 반에 소주 먹고 있어. 골프장에서. 아침에? 6시 티업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많어. 아유. 야. 자. 네.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백질 음료는 요새 좀 많이 단백질 네. 음료. 그래서 네. 2018년 800억대 시장이었는데 아마 작년에 4천억 그리고 25년도에는 8천억 시장 규모까지 좀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워낙 이제 업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계속 좀 커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투자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은 사실 지수가 좋을 때는요 좀 항상 그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안 좋죠. 지수를 이긴 적은 별로 없었고 근데 반대의 경우 시장이 하락하면 항상 이겼대요. 그러니까 방어주로서는 확실히 매력은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이 한미일 이 비교를 해보면 결국 미국, 일본을 이기려면 좀 주주환원 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환원? 배당 수익이 좀 낮고요. 배당 수익률도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삼국 중에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수 시장이 좀 약간 위축된 그건 것도 음식료만 있는데 낮은 게 아니죠. 전체가 다 낮지. 꼭 집어서 음식료만.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수 시장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한 거예요. 네. 한미일 음식료 업종이 내수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좀 지금 여러모로 지금 뭐 정부 규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뚜기 같은 데서 해야 좀 된다. 그런 거 좀 해줘야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가뚜기. 아하. 좋아? 자, 이래서 주식하는구나. 이렇게 되네. 알겠습니다. 자, 다 됐을까요? 네네네, 다 됐습니다. 배는 좀 고프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참 SML에 약간 AS 한번 좀 하기로 뭐? 했습니다.
그 작년에 증빙쇼 오셨던 분 가운데 네. 190개 종목이 있던 분이 있었죠. 여성분. 아, 여성분인가 하여튼 뭐 그래 그분이 또 뭐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종목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190개에서 더 늘어나? 뭐 상장사 협의예요. 네, 그래서 그분 AS 좀 잠깐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 협의회 뭐 직원임도 아니고.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